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국이 연말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간다 라고 아주 으름장을 놨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각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 공갈하고 나섰으며 또 국무부 대변인인 성명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들이 간다고 하는 새로운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국무위의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 이 국무부 대변인 성명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국무부 대변인 성명은 지금 오늘자로 나왔는데요. 오늘자 이게 봅시다. 오늘자 국무부 대변인 성명인데 우리 민족끼리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도 있고요. 조선중앙통신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아시는 것처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통일부와 맞먹는 북한의 대응기관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아주 길고 긴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은 북한의 의도와 그리고 우리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노리는 목표와 꼼수는 뭔지 알기 위해서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고 시사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피할 수 없이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정의하고, 자기들 정의했답니다. 이에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으며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때 대하여 거듭 경고를 보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 게 뭐가 맞느냐? 위협이 될 수는 없죠. 근데 하지 말라라고 2번,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애무성 순회대사의 명의로 또 했고요. 김영철의 이름으로 또 했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측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자기들이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밤낮 이런 식이죠. 자기들이 이제 인내력을 더는 발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 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는 예견되어 있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하여 북조선이 분노를 바탕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 때문에 우리가 훈련 조정 안 하겠다, 미 항공사령관이 한 이야기죠. 현 시점이 이런 류의 연합훈련 실시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통하여 오늘 밤에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였다. 맞습니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도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 때문에 축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미국은 또한 자기들이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들 말한 연말까지 답을 내놓으라. 즉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자기들이 내놓은 단계별 비핵화 방안을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내년에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거죠.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쌍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한 6.12 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세계를 크게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애써서 대화 상대로 인정했답니다. 인정하고 조미 사이에 선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을 중지할 때 대해 공약한 대로 미국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중단하고 가능한 신뢰적 조치들을 다 취하였으며 그러한 우리 노력에 의하여 미국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치적으로 꼽는 대통령이 치적으로 꼽는 성과들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안 하는 거 그게 당신이 잘해선 게 아니야. 내가 차마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건데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안 하거나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안 했는가요? 아닙니다. 바로 올해만 해도 4종 세트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다음에 김스 미사일,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초대형 방사포 따위 들겠다가 4종류를 완벽하게 시험하고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참 박천대소할 일입니다. 미국 측은 이에 아무런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다. 얼마나 많은 회담들을 했습니까? 그것이 곧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해 준 것. 이것이 받은 거죠. 그 유일 초대국이 아무것도 아닌 세계 가장 가난한 빈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권 불량 국가, 세계 최악의 노예 국가를 그래도 파트너로 여기고 북핵을 어찌고 저찌고 하며 상대해 준 것.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라고 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식 입장까지 뒤집고 기존의 타당치 않은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조미 관계 개선과 적대 관계 청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계속 덧쌓고 있다. 올해만 해도 3월에는 키 리졸브 어쩌고저쩌고 이게 많습니다. 뭐 군사훈련 많이 했다는 소리고요. 이렇듯 상대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배신 행위로 해서 조미관계의 운명이 파탄 위기에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 상대인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연합 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 발전을 악화 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뭐 자기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랍니다. 자기들은 타방이 공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적대적 조치만 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방만 그 공약에 계속 얽매여 있을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예, 여유롭지 않다. 뭐가 여유롭지 않습니까? 아, 맞겠죠. 경제 상황이 이제 죽을 맛이죠. 북한 전역에 엄청난 지금 굶주림이 몰아쳤고요. 정말 올해를 어떻게 넘길지 무심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주권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물리적 움직임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이를 강력하게 제압하기 위한 응전 태세를 취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적 권리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세계 평화에 준해서 하는 이야기죠.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뜻과 의지이다. 예, 김정은이 미국의 힘을 알까요, 제대로? 저는 이게 항상 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힘을 알기나 할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알기나 할까? 알 것입니다. 아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강한 인내심으로 참고 넘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 이상의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공중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 요거 딱 이야기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다.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이게 이네들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세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고달프게 시달리며 자기들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녹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이 말 같지 않은 행설수설이지만은 또 그리고 이 정신이 아주 들락날락거리는 그리고 국제 판도에서 돌아가는 그 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민충이 쑥대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주절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미치광이들을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센 톤의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을 경멸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이번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조금은 자제해 왔습니다. 이 자들은 올해 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지난 4월달, 올해 4월달 최고임련의 사기 해든가요? 거기서 이제 거놨는데 그 전에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내놓은 그 비핵화 전 과정을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로 갈라놓고 요걸 하나 하면 너희도 하나 주고 요거 하나 하면 요거 하나 주고 이거 몇 개로 가를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의 생각이고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호락호락 그들이 수십 개, 수백 개로 가르도록 놔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전체가 100%가 다 진행돼야 비핵화라는 걸 달성하게 되는데 그까지 가는 도중에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자신들 갖다가 국제사회에 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그게 맞다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 제정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잘게 쪼개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래요. 이 잘게 쪼개서 몇십 개로 쪼개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쪼개면서 나가던 과정에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미국 정부가 바뀝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좌파 정권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정말 그 운명이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비핵화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해야 되는 그 정치적 부담을 걸고 들면서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서 자기들이 더러운 속심을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오늘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또다시 이게 욕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북한이 저런 벼랑 끝 전술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서 얻은 것이란 정말로 반대로 북한이 배신을 하지만 북한이 배신과 뒤통수치기 그리고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싶게 바로 판을 뒤지는 이런 것만 우리가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당초 말을 섞지 않는 게 가장 분명한 답이거든요. 말을 섞고 상대를 해주었더니 이전 사람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더러운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역사의 시계를 2017년으로 2년 반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7년 말 12월경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모든 제재를 최대한 취해가지고 북한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아닙니까? 북한은 곧 조락되게 돼 있었습니다. 중국도 아주 강경했고요. 그런데 바로 평창 올림픽인가 뭔가 하는 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걸 가지고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이때라고 생각한 김정은은 그래 저 문재인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미국하고 제발 마주 앉아서 말을 좀 섞고 그리고 그들과 상대를 해서 이 관계를 좀 터야 되겠다. 2년 반 지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란 오직 김정은의 수족이 돼가지고 김정은을 갖다가 미국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보증을 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해결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죠. 오늘날 와서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위원회 이 대변인 성명, 이따위 그 별거는 아니지만서도 여기서 분명한 흐름은 북한은 굉장히 조급해 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내부적 사정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김정은이 지금 벌려놓은 엄청난 그 건설판들이 이게 더는 끝을 못 먹게 지금 완전히 중도된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안으로서는 통치 위기를 겪고 있고 달러 위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 내부의 통치 집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빅 이벤트 가운데서 아마 북핵과 관련된 이벤트가 최대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북핵 이벤트는 미국 재선에서 이기한 이벤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천치 같은 지금 청와대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이제는 모든 걸 알아차렸고 이 정부가 가자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냥 위험한 북한하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대결하기보다는 평화롭고 공존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이것이 아닌 결국은 북한의 어떠한 압력과 어떤 지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머릿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꽉 차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옥행 열차를 반드시 출발시키려고 한다는
검은 속셈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다 알아차렸고 더는 이런 지역형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열차를 까부시는 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전화해 드리려고 하는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한 새로운 길이란 결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바로 이것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군력에 있어서나 북한하고 대비도 못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우리가 좀 위험한 그런 느낌과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좀 맞닥뜨리더라도 북한 보고 핵실험을 하려면 또 해라. 미사일을 쏘려면 또 쏴라. 그들은 쏘면 쏠수록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올라가는 달리는 그 열차에서 로켓에서 엔진을 그 기름을 갖다 쏟아붓는 것이나 같으니 마지막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좀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시죠. 많은 분들이 요즘 좀 궁금해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 북한의 행동도 그렇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명의 우리 탈북 청년이 북한에 맛을 놓으시죠.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 이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SBS도 출연하고 했는데 뭐 어떤 게 됐든지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오늘 정기훈 선생님 안산에 계신 분이 제가 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우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TJKK 선생님, 타지에스 선생님, 예, 화이팅입니다. 예, 김혜연 선생님, 현성아빠도 저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라일락 향기님, 국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정보 제공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드렸는데 그걸 드시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와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 거기 너무도 이제 예, 감사한 일입니다. 놓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재휘 선생님, 시진핑 똘마니, 김정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호신 선생님 메시지가 취소됐네요. 이비전님, 계속 제재해라. 마지막엔 보자. 그거 답이 맞습니다. 계속 제재하라. 끝이 나옵니다. 제재하면. 이상훈 선생님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주셨네요. 좀 쭉 올리겠습니다. 최정혜 선생님, 빈깡통 조립분. 김정은 죽을 날 더 빨리 온다. 예,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재희 선생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 갈겠네요. 다 김정은 똥돼지 통구이 되는 날이 점점 빨리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김정은의 이 살 날이 얼만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키가 저보다도 훨씬 작은 작자가 170kg의 고구를 가지고 있으니 온갖 잡병은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본인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녀석이 내 뒤에서 칼을 박으러 가는지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겠죠? 또 술은 완전히 바게트를 들이마시는 그런 주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살 되는 작자가 그 걸른 모습을 보십시오. 50대, 60대 걸음. 제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런 흉내를 내서 그렇게 걸린 게 아니라 35세 정도 되는 청년이 걸른 게 정말 5, 60대 걸른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체가 살아가는 거고 그 뒤에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 기다리는 그런 지옥
북행 사자가, 지옥 사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에서부터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고 있는 정도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 박종군 선생님께서 제가 밑으로 좀 내렸는데요. 2019년 북한 붕괴, 남북 통일, 문재인 구속, 네이버 검색, 박근혜 초대 통일 대통령. 저도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를 갖다가 또 막 폄하하고 긁어대고 뭔가 분탕질 하려고 들어오는 작자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자님께서 다 삭제를 하셨네요. 네, 뭐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어떤 주제라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어쩔까라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술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김정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제 애비도 그랬죠. 김정일이 그 주 때는 굉장히 했습니다. 꼬냑 깼다 그냥 물인지 퍼 마시더니 60을 간 넘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3,000명이 앉아서 각 장기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쁨조를 많이 데리고 제대로 놀겠는가, 그것만 연구하고 하던 그런 녀석이었지만은 사람이 인간의 그 지고온 팔자는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온갖 못된 다 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 나이 35세 어느 길로 갈까요? 뭐 어차피 할 수 없이 제 아버지 김정은이나 할애비 김일성이 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망가뜨리게 만들고 이 환경이 사람을 정말 승냥이로도 만들죠. 그가 바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유정님께서 목숨 걸고 왔다가 대한민국 빛을 보지 못하고 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줬는데, 예, 맞습니다. 예, 차유정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 정부 종합청사, 즉 통일부 앞에서 북한 인권단체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 모여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30여 명 먼저 1차적으로 정부가 우리 흉악범 물음표 있습니다. 흉악범 맞긴 맞아? 흉악범이라고 낙인 찍고 지켜서 유례 없는 강제 추방을 시킨 바로 그 인권유린인 범죄를 석고대죄하라. 저희들은 반드시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저희 이거를 가지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도 국제 변호사님께서 저희들과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이죠.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왜? 제일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우리가 고발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게 있죠. 헤이그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거기에는요, 국가의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 국민들이 생명과 그 생명을 해치고 위험하게 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형사재판소에 저희가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조은상 선생님께서 미사일을 쏠 때면 쏴라. NK 대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정말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게 이놈들은 그거 한 발 쏘면 와, 우리가 뭘 쐈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좀 깐죽거리고 있죠. 미사일 쏘고는 방사포라고, 방사포 쏘고는 또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갖다가 골탕 먹이는데 이제 쏘든 말든 쏘면 쏠수록 그놈들이 경제는 점점 마이너스로 가뜩이나는데 마이너스 떨어질 것이고, 그놈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미국은 그 훨씬 그것 이상의 최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어린 애한테 무서운 살인 흉기가 손에 쥐는 것이 안쓰러워서 우리가 뭐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껏 쏘고 마음껏 뭐 하든지 해라. 그게 뭐 그냥 어디 맨 종이장으로 만듭니까? 거기는 북한에서 최고 품질이 철강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달러를 주고 사는 그런 전자 제어회로가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또 돈을 들여서 고체 원료를 쌓아야 되고 사람이 모이고 해보라 할 때 해보라죠. 그런 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눈도 깜짝 안 한다는 이런 당당함과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저놈들한테는 미사일 쏘는 거 못지않게 무서운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 면밀히 살피면서 그의 말 없이 하나씩 하나씩 대항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자들이 한 발 쏘면 우리는 그에 대한 걸 두 발, 세 발, 우리 경제력이 강하니까 발사하고 하나 쏘면 또 두 발 쏘고 그 이렇게만 쏴주면 됩니다. 뭘 발사했는지 뭐 그 틀려 가지고 또 국방부에서 맞네 안 맞네라고 하지 말고요. 강태우 선생님께서 박종덕 선생님께서 문재인 상정 정은이가 탈북민 2명 처형 언제쯤 시킬까요?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글쎄요라는 일반적인 답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간 사람들이 진짜로 그 16명의 동료를 죽인 흉악범인지 흉악범이란 벌써 그는 가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왜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흉악범이란 북한은 게다가 뭐 어떻게 이제 그 처형하겠는데 그 처형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죽일 겁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 표현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반대로 어떤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설들. 그런 설들에 따르면 그들이 어떤 난파 공작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저 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한테 너희가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래, 흉악범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럼 오게 돼 있다. 또 혹시나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권한테다가 내놓으시오. 우리 엄청난 16명 죽였습니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모이고 이제부터 우리하고 맞설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력을 했다면 그 대상 2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그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또 전화를 건 한켠의 북한 사람들은 제가 내일 좀 취합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전혀 이 소식을 모릅니다. 신의주에 해산에 물어봐도 모르고, 그리고 온성에 물어봐도 모르고요. 무산에 물어봐도 몰라요. 정말 어저께 우리 정성산 감독이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북한에 들어갔다가 7일날 들어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중국 조선 쪽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중국 조선 쪽은 뭐 텔레비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선상 감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 그런 뭐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자기 견해를. 근데 실제로 북한 안에서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현재 5명 정도 통화해 봤는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애당초 16명의 이 선원들을 살해한 이 귀축 같은 사건 자체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억측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협조자들이 많지 않고 그들이 그 활동하는 모든 이유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일하고 나서 살 수 있는 생활 자료를 벌기 위해서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대 의식을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슨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이나마 연계가 됩니다. 진짜로 5분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내일쯤 되면 아마 종합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16명이 바다에 나가서 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아니면 시체라도 돌아왔다면 그 다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온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라고 김책시라고 하니 이거 손바닥만 합니다. 김책시 안에서 아예 뭐 눈물바다가 생기고 곡성이 터지고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는 것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그 31일 날, 이제는 14일, 내일은 15일 훨씬 지난 이 시각까지도 그 김책에서 멀지 않는 온성이나 해산이나 그 다음에 무산 쪽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도 잘 이 사실을 모른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팩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팩트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걸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거래한 그 인권을 무시한 이 엄청난 거래를 저희는 반드시 북한에서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북에서 45년간 살다 왔습니다만은 45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충동적인 계기로 아니면 내 아버지를 우리 집을 이렇게 정말 그 반혁명 분자라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하던 당비서나 고위 관료들을 정말 살해한 그런 사람들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날바다에서 백군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가 백군들이 속을 터놓고 뭉치지 않으면 그 날바다에서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이건 마치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주가 돈을 주고 어부들을 고용해야 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고 가혹행위라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에 배에 탄 사람들은 다 혁명초소이고 사회주의 근로자고 한 공장의 사람들입니다. 학교 때부터 같이 한 마을에서 같이 보며 자랐고 또 같이 함께 자란 자기 친구의 아버지고 형이고 그 배에 탄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는 뭐 청진, 한 명은 저 신우주, 한 명은 어디 남포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한 마을에서 서로 보고 자라고 저기 누구네 아버지네, 누구네 형이네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배에 탄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절대로. 애국선언도 없고요. 또 타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배를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또 군부대 배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그래 기축까지 16명을 주겠다고요? 여기서나 뭐 우리 하도 자유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배 운영하는 형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정말 첫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아무리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쩐다고 하더라도 저런 거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박도 이것도 다른 문제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문제가 좀 많이 다르니까 이 자구를 제가 부각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날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좀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현재 시각으로 북한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 현재까지 우리가 등문한 바로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뿌리를 파서 그 진상의 밑바닥 가장 기초적인 팩트부터 제대로 세워놓고 그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추방된 이들을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참하게 주는 흉악범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김영희 선생님께서
항상 응원한다고 또 저희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작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지난 7월 달에 변사체대에서 나타난 고 한성옥 씨 모자, 이게 아직도 지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그 정확한 사인 규명과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수차례 요구 조건을 들이대고, 이게 지금 뭐 투쟁해 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말 일고의 참회의식이나 또 다시는 이런 참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그런 작자들입니다. 통일부도 그렇고 남북하나재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상대할 바가 못 되는 작자들이다. 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 작자들이 그러고, 바로 장관이란 작자가 그런 작자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뭐 패기가 있어가지고 진정성이 있어 저희들하고 뭐가 문제냐, 어떻게 돼서 이런 참변이 나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그런 건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아주 뻣뻣합니다, 이야기 나눌 때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우리가 지금 빌어먹으려고 왔는가, 내가 돈을 달라고 뭐 돈 꾸러 왔는가, 어디에 이게 되질 않게 말이야 탈북자들 죽여놓고 이렇게 책임무식도 하나 느끼지 않는 이런 영혼 없는 이런 공무원들 난 보다 처음이다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북한하고 통일하겠다고 지금 통일부라고 버젓이 지금 제목을 달고 있는가고 정말 드세게 몰아댔습니다. 근데 이게 속 귀다가 경이 있는 격이요. 위에서 이것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걸 두르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안 하고 했던 소리 또 반복하고, 와, 이게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뭐 어떤 그 협상도 타협도 없다. 우리 내년 정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4월이 되겠는지 5월이 되겠는지 6월이 되겠는지 끝까지 우리는 너희들이 답을 낼 때까지, 이 통일부 장관, 이 작자가 저기 강화문 분향소에 와서 정말 석고대죄할 때까지, 그리고 탈북자들이 다시는 이런 참변을 당하지 않은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을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또다시 어떤 죽음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강화문에 있는 한 5평 남짓한 방에서 사람들이 매일 저녁을 추위 속에서 자고 추위에서 깨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한성옥의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사회에 중요한 하도로 떠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가라앉기 전에 그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2명의 탈북자를 뭐 흉악범이라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흉악범이 되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되어서 흉악범이 되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생긴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정말로 이전 이 정권하고는 우리가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가질 것도 없다. 내일 저희들은 아마 이 남한에 온 이 탈북자 아마 이름만 불러도 대강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모여서 이번 2명의 강제 추방 사건에 대한 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회동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사이도 좀 이렇게 서로 좀 많이 의견이 팽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단합하고 타협하고 화합해가지고 뭉쳐서 고 한성옥 씨와,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들이 억울하게 돌아갔다면 그 사람들이 한까지도 저희가 반드시 받아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 성심성의한 노력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탈북자들을 거듭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님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주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열심히 그 글을 올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맨 밑에 글만 봅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영희 선생님, 다말동이님, 강태호님, 박종덕 선생님, 모두들 감사하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